지금부터 당분간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10,000명을 넘었다 했더니 10,100명, 200명이 아니라 13,000명이네요. 네, 13,000명을 넘어섰고요. 어제 7,200명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루 만에 한 4,000명 넘게 지금 증가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지금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3만 명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한 3월쯤 되면은 2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의 설명으로는 일단 접종 완료율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방역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는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20만 명 이거는 시뮬레이션상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더 늘어난다고 하는 가정을 할 경우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 정도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확진자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그 중에는 중증화되는 분들도 늘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렇죠. 의료 체계가 걱정이죠. 그러니까 접종 완료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접종을 완료하면 위중증 환자로 가지를 잘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3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17%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의 5분의 4 정도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증 환자 전담 병원, 전담 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11,000개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감당이 가능하다. 근데 다만 앞서 이 비관적인 전망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것도 과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의료 체계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인 거는 재택 치료 체제로 방역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의료 체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료 체계를 전환을 해놓고 방역 패스나 거리두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 나와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패스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생계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할 때 그때도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하고 얼마나 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하고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정도는 현재까지는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먹는 치료제 또 도입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관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계획입니다. 네, 상황 돌아가는 걸 봐가면서 정책은 또 수정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와중에 설 연휴 다가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세 종화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환자 숫자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일한 대처도 건물이지만 또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가 전환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 검사,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직접 방역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십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총리가 검사 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일단 시범 실시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평택하고 오산, 광주, 전남 이렇게 4곳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2월 설 이후 2월 3일부터 하겠다. 이게 방역당국의 계획인데요.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선별 검사소 가면 지금은 그냥 PCR 검사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내과나 호흡기 클리닉을 갖춘 병원들이 진단검사 체계에 동참하게 된다. 이 부분이 제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 가면 그냥 바로 PCR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 우리 검사 간이키트라고 얘기를 하던 거를 먼저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PCR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일선 병의원을 갈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검사를 했을 때 검출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한 40% 정도라고 알려져 네,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빨리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사 소견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환은 설 연휴라고 했잖아요. 예, 설 연휴 지나서 2월 3일부터 이제. 네. 근데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있고 폭발하고 있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근데 이게 재택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진단검사 체제에 동네 병의원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의료단체의 협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이나 아니면 밤에도 지금 계속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좀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동네 병의원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클리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감염 의심자하고 일반 환자가 같이 몰렸을 경우에 그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 검사하는데 의료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데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근데 이 기준도 좀 바뀌는군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 네. 이것도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 동안 격리가 되고요.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10일 동안 격리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대상만 되고요. 또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나가는 거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좀 달라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차 접종자는 당연히 접종 완료자고요. 2차 접종 후에 14일이 당연히 지나야 되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 석 달이 지나지 않아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후에 석 달이 아니라 6달까지 그동안에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한 정도는 6달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심각하니까 감염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